그치, 이 태양광 산업이 유망하긴 하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 아니 제가 요즘 재테크 공부한다고 별스타그램에 올렸는데 DM이 하나 왔지 말입니다. DM? 여자냐? 예뻐? 그게 아니라 태양광 설비를 해외에 납품하는 업체 팀장이라면서 투자비를 지급하면 매달 2%에 달하는 수익금을 고정적으로 지불해 주겠다고. 이게 대체 에너지 뭐 그런 미래 산업 아닙니까? 이런데 투자를 하는 게 재테크. 자, 예? 시끄럽고 과자나 먹어. 어? 딱 봐도 유사수신 업체구만. 유사 수신이 뭡니까? 처음 듣지 말입니다. 박이병아, 네가 또 배움을 부르는구나. 어? 자, 잘 들어봐. 여러분도 박이병처럼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100% 보장 같은 말에 혹한 적 있나요? 그럴듯한 설명에 신뢰가 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체 없는 가짜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군 장병 여러분들을 위한 금융교육 마지막 시간으로 유사수신과 보험 사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유사수신 행위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마치 안전한 투자처인 양 위장하고 접근하죠. 실제로 군인의 경우 조직 특성상 상급자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유사수신에 휘말릴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유사수신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업 초기에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먼저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거나 추가 투자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구조죠.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내세운 유사수신 수법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겉보기엔 투자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외형만 갖춘 유사수신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세요. 투자 권유에 아무 의심 없이 따르는 건 유사수신의 희생양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의심 사례를 발견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에이, 설마 나한테?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있는 누구나 한순간의 방심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보험 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군인들은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상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고액의 보험금 유혹에 빠져 보험 사기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 원이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진단서 위조와 고의 사고, 질병 위장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누군가의 보험 사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유형은 다양한데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피해를 과장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사고 발생 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수법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지금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 사기 사례와 대응 요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일부러 뺑소니 피해를 가장하거나 손목치기처럼 고의로 부딪혀 피해를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땐 반드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을 접수한 후 합의는 충분히 고민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거절하세요. 그리고 사고 당시 현장에 대한 사진 촬영, 블랙박스 영상 확보, 목격자 연락처 확보 등 증거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불필요하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제안은 의심해야 합니다. 질병 상해 내용을 조작하고 확대하는 행위에 가담하면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또한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 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의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정비업체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차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담하거나 동조할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렌트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도 단호히 거절해야겠죠.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 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받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고 사기 의심이 드는 경우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비업체가 허위 수리를 제안할 땐 더욱 주의해야겠죠.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옵니다. 즉 누군가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모두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한 비상식적인 수상한 제안이나 금전적 유혹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임 등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꼭 상의하길 바랍니다. 보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사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저녁 후 여러분의 자산과 이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8편에 걸쳐 함께한 금융교육 도움이 됐나요? 군생활은 물론 저녁 후 사회생활에서도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돈을 지키는 습관, 금융사기를 의심하는 눈, 그리고 현명한 선택의 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똑똑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이어가길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